네, 이번에 여기서 볼 장르가 힙합이고요. 최신 어떤 성향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그 트렌드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온 거고, 일단 처음에 딱 볼 거는 유튜브 지금 기준으로다가 프리셋을 맞춰놨고, 이 기준에 지금 합당한지 봤을 때 거의 뭐 빨간색 되죠, 다. 유튜브 기준보다 훨씬 더 크게 LUFS 값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레이블들이 마스터를 할 때 그 음량 기준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부분 있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라우드 기준을 한번 봤을 때, 자, 색깔이 딱 변하죠. 네, 거의 뭐 라우드한 트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LFS 값이랑 뭐 여러 가지 뭐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저번에 팝 한번 봤을 때처럼, 팝 장르를 조금 봤을 때처럼 먼저 보이는 거는 샘플 피크 값이 거의 뭐 마이너스 0, 이런 한두 곡처럼 마이너스 0.02dB로 뜨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거의 다 뭐 마이너스 0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이너스 0.02, 네,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17, 가끔씩 이런 거 뭐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0으로 샘플 피크가 뜨고 있습니다. 자, 인터 샘플 피크는 팝이랑 비슷하게 거의 뭐 플러스로 넘어가고요. 뭐 이런 첫 곡 처음 이 리스트 보면 1번 트랙 봤을 때 인터 샘플 피크가 0.36, 사실 이 정도면 좀 잘 찍힌 거예요. 근데 이제 플러스 2를 넘어가는 이런 1.25 dBTP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플러스 1을 넘어갑니다. 사실은 플러스 1, 1에서 1.5. 그리고 정말 좀 위험하게 찍힌 거는 그 플러스 2 dBTP, 이렇게 인터샘플 피크가 잡히고요. 자, 평균치 한번 인티그레이티드 LUFS 값을 볼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 정도면 사실은 유튜브 기준이나 스포티파이 이런 거의 기준에 너무 넘어서가지고 좀 큰 음량이죠. 근데 현재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실제로 메이저 레이블들이 마스터를 하는 이런 라우드니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8이면 좀 괜찮아요. 평균치 같대요. 네,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8 쭉 한번 봐볼게요. 이 곡이 좀 특이한 건데, 릴 베이비랑 프라이데이 포레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마이너스 12.1 LUFS로 뜨고 있고, 라우드니스 레인지 값도 정말 큽니다. 11이면 엄청 큰 거죠. 이게 파형 그 섹션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구간은 정말 작고 큰 구간은 정말 크게 나오고 있죠. 이 편차가 완전 크게 보이잖아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라우드니스 레인지 값이 크게 나오겠구나. 딱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11LU. 자, 다이내믹 레인지도 괜찮고요. 다이내믹 레인지가 다른 곡들에 비해서, 다른 그 힙합 곡들, 여기 다른 곡들에 비해서 좀 많이 높습니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다는 거는 컴프레션이 비교적 적게 들어갔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실링은 마이너스 0dB, 인터샘플 피크는 0.92 dBTP로 역시나 플러스 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부 그 시스템에서 일부 리스너들은 중간중간에 디스토션 왜곡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메이저 레이블들이 조금 무시하는 그 현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라우드니스를 잡을 거냐, 아니면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어떠한 그 소수의 시스템에서의 왜곡을 조금 신경 써서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갈 것인가, 이 둘 중에서 라우드니스를 택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팝 장르를 봤을 때처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팝보다 컴프레션이 뭐 거의 비슷한데, 컴프레션이나 그 라우드니스 레인지 값이 괜찮아요. 살짝. 네. 그리고 컴프레션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힙합이라고 해서 막 전체 막 찌그러뜨리고 막 이런 옛날 그 마스터한 방식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또 라우드니스 워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가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지 않다. 완전히 벽돌로 만들어버리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이너스 8.5, 숏텀은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10.7. 이런 경우에 정말 안전하게 잡은 거죠. DJ 칼리드, 드레이크, 릴 베이비, Staying Alive 라는 곡이고, 이 곡에서는 역시나 인터샘플 피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38 dBTP.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중간중간에 표시가 되는 부분에서 리스너들이 일부 시스템, 일부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을 때 디스토션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내믹 레인지는 8.4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라우드니스 레인지도 괜찮고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딱 안전하게 가고 평균치로 간 느낌. 근데 이제 사실 평균치라고 하면 마이너스 8, 9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플레이리스트 안에서 봤을 때는 50곡의 어떤 평균치로 봤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이 사이인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10.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평균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자, 이 32번 트랙 볼게요. 빅부기의 팝아웃이라는 곡인데 라우드니스 레인지가 1.9밖에 안 돼요. 이 뜻은 이 코러스랑 벌스 이런 섹션마다의 편차가 거의 없고 일관된 그 스태틱한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컴프레션이 그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거는 약간 편곡적인 부분이 힙합 곡들은 약간 정적으로 계속 이제 비트 중심으로 흘러가는 곡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곡들에서는 이렇게 라우드니스 레인지 값이 낮게 측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랙이 마이너스 8.5죠. 유튜브 기준이 마이너스 14인데 얼마나 줄어들까요? 뭐 거의 5.5에서 6dB, 네, 5.5dB 이렇게 많이 음량이 이 자체 마스터가 그냥 볼륨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티파이 노멀 상태에서도 그렇고요. 노멀 모드에서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우드니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거의 다 알지 못할 거고요. 그거를 버튼으로 그 기능을 끌 수 있다라는 사실도 대부분 스포티파이 이용자들이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부 이제 뮤지션들, 오디오 파일러들 제외하고는 일반 분들은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기본으로 디폴트로 세팅해 놓고 켜져 있는 상태로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곡은 마이너스 11.4 지금까지 봤던 곡 중에서 제일 좀 레벨이 낮은 거죠. 라우드니스 레인지 값도 엄청 크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뭐 나쁘지 않다. 다른 곡에 비해서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마이너스 11이면 뭐 3.5에서 4dB 네,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곡보다는 괜찮은 거죠. 네. 역시나 그렇지만 이 곡에서 샘플 피크 값은 0이고 그 다음에 인터 샘플 피크는 플러스 0.79 거의 1dBTP 플러스 1dBTP에 가깝게 인터 샘플 피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힙합도 뭐 팝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고요. 다이내믹 레인지가 거기서 거기에요. 뭐 거기서 거기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팝 음악보다는 살짝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팝 음악은 정말 마이너스 6도 가는 것도 있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7 인티그레이티드 LFS로 잡히는데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평균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LFS 값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팝이랑 뭐 비슷한데 아무래도 힙합 특성상 편곡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킥 베이스가 조금 중심으로 크게 좀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음량을 올릴 때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생각하는 그런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라우드니스 레인지, 섹션마다의 어떤 다이나믹의 그 차이, 그 뉘앙스를 최대한 지켜가면서 마스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컴페어 EQ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케일 플러스 마이너스 20dB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보자면, 언뜻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 보입니다. 톤 밸런스가.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자, 0을 기준으로 레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제일 큰 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3dB를 넘어서는 곡이 거의 없고, 그 안에서 논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 트랙을 참고하실 때 이 톤 밸런스를 정리할 때 이걸 한번 띄워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믹스나 마스터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차트에 올라와 있는 곡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3dB를 넘어서는 그런 특정 대역, 특정 돌출되거나 딥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톤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그 딱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딱 보고 나서 판단을 하고, 또 음악적으로 딱 들어봐서 내 곡은 이 음악은 톤 밸런스 이렇게 잡아도 뭐 무리가 없겠다 싶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귀가 항상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그 지표가 필요한데, 그런 지표가 이런 측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장르는 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운드 트랙, 영화, TV에서 나온 OST 그런 곡들도 있고요. 네, 일단 여기서 힙합 장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